여기에 일단 클레르몽전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었는데요. 대박입니다. 테나스, 스크리니어, 다닐로, 무키엘레, 자그, 우가르테, 솔레르, 마열루, 아센시오, 라로스, 콜로 무아니입니다. 교체 명단으로 돈나룸마, 하키미, 마르키뇨스, 루이스, 비티냐, 이강인, 은바페, 덴벨레가 대기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로테이션 멤버로 깎아내렸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루이스, 비티냐,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전 중원 멤버로 선발로 뛸 것 같은데요. FC 바르셀로나전을 생각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 파리 생제르맹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을 통해 전한 짧고 굵은 메시지입니다. PSG는 4월 7일 프랑스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리그앙 28라운드 클레르몽과의 대결을 벌입니다. PSG는 통산 12번째 리그 우승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리그앙 18개 구단 가운데 단독 선두이며 올 시즌 7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2위 브레스트와의 승점 12점 앞선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대결을 펼칠 클레르몽은 강등이 유력한 팀입니다. 클레르몽은 리그 28경기에서 19골을 넣고 46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승점도 20점으로 전력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반해 PSG는 올 시즌 리그 28경기에서 64골, 2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에 적절한 로테이션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PSG는 클레르몽과의 맞대결 이후 4일 뒤 바르셀로나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PSG는 리그에서 힘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2위 브레스트와의 승점 격차가 12점이 나기 때문입니다. 남은 7경기 중 3승 이상을 거둔다면 리그 우승이 확정됩니다. 브레스트가 남은 7경기를 모두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승점이 71점인데 PSG는 3승만 추가하면 71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클레르몽전 이후 바르셀로나전을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방심은 없다 면서 지금 중요한 건 클레르몽과의 홈경기라고 말하며 선수들에게 강한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마누엘 우가르테, 카를로스 솔레르와 중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랑달 콜로 무아니, 마르코 아센시오가 좌우 공격을 책임지고 전방엔 곤살로 하무스가 포진한다. 노르디 무키엘레, 아치라프 하키미가 좌우 풀백으로 나서고 다닐로 페레이라, 마르키뇨스가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골문은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 매체 포테일 오렌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클레르몽을 상대로 대규모 로테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티냐가 좋은 컨디션이므로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발목 부상을 당한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누엘 우가르테, 카를로스 솔레르, 이강인이 중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강인이 선발로 나서게 된다면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열렸던 스타드 렌과의 쿠프 드 프랑스 4강에 선발 출전해 약 84분을 소화했습니다. 클레르몽전까지 치르고 바르셀로나를 만난다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엘리케 감독은 바르셀로나전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열린 사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바르셀로나전을 생각하는 선수가 아니라 클레르몽전을 생각하는 선수를 원한다며 다가올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클레르망전에 출전했다고 해서 바르셀로나전에 출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물론 확정적이진 않으나 덴벨레, 은바페, 비티냐, 하키미, 마르키뇨스 등 완전한 주전 멤버들과 함께 휴식을 부여받은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기 명단 중 4명은 후반전에 출전하여 다시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PSG는 리그앙 28라운드에서 최하위 클레르몽을 맞아 고전 끝에 1대1로 비겼습니다. 승점 63점의 PSG는 여전히 2위 브레스트를 멀찌감치 제치고 선두입니다. PSG는 챔피언스리그를 의식해 주전 선수들을 대거 명단에서 제외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를 비롯해 이강인도 선발에서 빠졌고 후반전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어차피 리그앙 우승이 확정적인 PSG는 다관왕을 위해 선수들을 고르게 썼습니다. 후반 22분 콜로 무아니, 메유루, 슈크리니아르가 동시에 빠지고 은바페, 이강인, 마르키뇨스가 투입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계속해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PSG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7분 프리킥을 때렸습니다. 왼발로 감아올린 크로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결국 은바페가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은바페가 찔러준 공을 하무스가 동점골로 연결했습니다. PSG가 1대1 동점골로 패배해서 벗어났다. PSG는 추가 시간까지 결승골을 뽑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강인과 은바페는 위협적이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결국 PSG는 홈에서 패배를 면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강인은 비록 적은 시간을 뛰었지만 투입과 동시에 양질의 패스와 크로스로 PSG의 공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왜 이강인에게 세트피스 키커를 전담시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4로 무난한 평가를 했습니다. 천금 동점골의 주인공 하무스가 8.2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골을 만들어준 음바페는 6.8로 역시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격이 유력해진 이강인 선수인데요. 멋진 맹활약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승리하면서 이어진 기록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의 선발 무패 기록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그가 선발로 나서는 상황이면 모든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스타 군단 PSG에서 점점 자신만의 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 변화에 발맞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